네, 황희두의 시대는 같다 업데이트 184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채팅을 남겨주고 계신데 활발하네요. 평소랑 시작이 좀 다릅니다. 오늘 느낌이 좋아요. 평소에는 안 좋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놓고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이 오늘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패널분들께서 좀 파이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민주청년 스피커 정재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0년대생의 정치질 저자 황희두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바뀌었군요. 웃겨요? 소개가. 작가들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울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까칠합니다 지금. 오는 길에 황희두 씨가.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건들면 누가요? 터져요. 본인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는 예, 길에, 예. 무슨 악담입니까? 무슨 악담을 한 건데 이렇게 오늘 아니야. 제가 봤을 땐 지금 앞에서 박시영 TV에서 그래, 많이 까이고 앞방송에서 괜히 와가지고 까여가지고 나한테 또 이거 여기서 화풀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앞에 책 있으니까요. 90년대생의 정치질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기후 아저씨로 통하고 있는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국제변경 활동가 오이성입니다. 그 지난 이제 6월 5일 환경의 나라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살짝 눈치 드렸던 것처럼 종만이들 거기 출연하셨지. 나가서 이제 환경의 날 특집을 했는데 그 이제 기후 아저씨라고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 이제 기후 아저씨라는 그 네이밍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왜 아저씨냐 그래도 삼촌 아니냐 삼촌이 더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아저씨를 해라 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영상 아주 재밌게 아주 잘 찍었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정만이들 예. 편집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감성도 또 기가 막히고. 그 손가락으로 한 거라고 그 편집을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원래 누가 보통 발가락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지. 미안. 원래 오늘 화가 많이 났네.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그 영상에 그 박시영 TV 제작진 분들입니다. 본인 대표님은 아니고 그 편집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댓글 남기셨어요. 네, 맞아요. 보면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분들인데. 네, 맞아요. 휴대폰으로 그렇게 한 게 놀랍고 저 엄청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춤추고 할 말 다 하고 더 하고 싶었는데 더 까불고 싶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더 그거부터 쏙 까불고 까불린다고. 새날에서는 잘 못 까부니까 그렇지. 새날에도 마음껏 날개를 펼치셔도 됩니다. 까불고 싶긴 한데 너무 까불면 또 푸나님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이 새날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니까 혹시 누가 될까봐 좀 자중하는데 종만이들은 또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종만이들 채널 가시면은 지금 의석영님이 언급한 그 영상이 있고 안 그래도 종만이들 바로 댓글 남기네요. 오, 그런 영상이 있었군요. 구독하러 가겠습니다. 확실히 센스가 있어요. 그러네요. 자, 마지막 우리 또 새날의 미래 권력이시죠. 보람 PD님 나와 있습니다. 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영상이 종만이들이라는 채널에 가보면 있는데 시간이 뭐 30분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의 영상이니까 다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이 살짝 늦게 켰는데 오늘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쵸. 바로 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황희두의 스팀팩입니다. 네, 황희두의 스팀팩. 저 일주일 자리를 비웠더니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였나? 아까 네. 불만이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 오는 길에 뭐 좋습니다. 근데 또 오늘 살기가 느껴지네. 왜 그러세요? 아니 뭐 내부 총질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 총질 좀 당해야 돼요. 아니 지금 내부 총질 때문에 지지자들 지금 화나 아니요. 있는데. 이거 여론 막말 총질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막말. 그거는 처형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뭐 어쨌든 없는 자리에서 원래 욕하고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욕이 네. 아니라 이제 주제를 들어가 보자면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거리가 되게 많은데 뭐 양극화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노골적으로 정부가 그런 걸 조장하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좀 안 나느냐 차이가 이게 있지. 보통 얼핏 말장난을 살짝 섞으면 둘 다 똑같다. 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르죠. 지금 뭐 저출생 고령화, 뭐 기후 위기, 뭐 인구 문제 뭐 등등등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자연스럽게 오늘 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겁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건데 일단 첫 번째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중요한 주제인데
네, 첫 번째 사진이요. 이게 지금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의 월급이 달라지냐. 지금 제목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보통 논의를 하잖아요. 네. 네. 논의를 하고 이제 막 정하고 하는데 업종별, 그러니까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아, 차등 적용을.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여당에선 지역별 차등을 적용하는 걸로 야. 법안을 발의해서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그럼 무슨 의미냐? 지역별로 이제 임금 수준이나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뭐 10,000원으로 정해졌다 치면 그냥 10,000원이라고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역별로 어디는 10,000원, 어디는 뭐 6,000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한 기준보다도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지역은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겠다 이거죠. 예. 최근까지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어이없는 썰들이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예를 들어서 지방 편의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10,000원 안 준, 뭐 10,000원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게 주는 데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데가 많은데 지금 그걸 지역별로 다르게 해버리고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딱 이걸 들었을 때 어디가 차등 적용하는 걸 좋아하겠냐? 그렇지. 당연히 이거는 이제 경영계 쪽에서 좋아하지 맞아.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준이 뭘까요? 나누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사진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이게 뭐 간단히 이제 그걸 가져왔어요. 뭐 이거 쭉 설명드린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직관적일 것 같아서. 네. 이건 경영계라고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경영계 측의 입장이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계 측에서는 이제 이게 왜 이걸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역별 차등화를 예전 그 경영계라든지 소상공인 단체 쪽에서 이런 걸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내가 경영자 입장에서 오히려 사람을 못 뽑는다. 사람 못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낮춰주면 사람 뽑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리도 있지만 이제 그런 논리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서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면 다른 지역은 뭐 어딘 70%, 야, 어디는 뭐 너무한다. 80% 이렇게 다 다른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지역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은 또 이런 평소에 댓글도 많이 남기고 하는데 얘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다. 지역 언론에서도 뭐 이런저런 부조리한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는 법조차도 지금 안 지켜지는 현실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다음 사진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건 차별이죠. 그렇죠. 이건 노골적으로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뭐 경영계 입장도 중요하다. 경영계 입장 중요합니다. 소상공인도 중요한데 이제 노동계 쪽의 입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동계는 이게 이미 임금이 낮은 분들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되게 불안정한. 왜냐면 기업과 그러니까 경영계 측과 노동계 측이 보통 당연히 경영계 측이 훨씬 세잖아요. 꼭 재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쵸. 네. 근데 이럴 거면 결국 격차가 더 벌어지고 최저임금을 왜 만들었냐? 그렇지. 이제 이런 게 노동계 쪽의 입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찾아보면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또 복잡한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지역 간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있고 관련한 통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뭘 그럼 근거로 이걸 하냐 봤을 때 이 통계가 부족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 몇 년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약간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려면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네. 것이고 그렇지. 예, 지금 다음 사진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한국노총이 참고로 지금 엄청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경사노에서 빠지겠다는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원래는 저 자칭 보수 세력들이 그런 걸 많이 했었죠. 민주노총은 배제시키고 한국노총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그 양대 노총을 그러면서 이걸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자신감인가 봐요. 그냥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빼도 우리들은 먹을 수 있다. 야. 약간 뭐 이런 계산이 아닌 이상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한국노총에서도 지금 계속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저 찾아보니까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8년 딱 한 번 있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88년도에. 현실에서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걸 다 아니까 딱 한 번 했는데 그냥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내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계속 거리로 나오고 맞아요. 연대를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아까 업종별로 가르고 그다음에 그 정우택 같은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지역별로 가르고 계속 쪼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계속 쪼개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계 측의 입장을 듣다 보면 또 그럴듯한 얘기들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전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야, 21세기판 신분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이게 저임금 업종에 딱 낙인까지 찍히게 되는 문제가 그렇지, 발생하는 그렇게 되지.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밀하게 밀집되고 있는 중인데 지역별로 차등 지급을 하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누가 지역에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나마 지역에서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 수도권에서 집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청년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네. 미야킴님도 서민의 삶을 모르니 정책이라고는 내놓는 꼬라지가 서민과 너무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대표 발의한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뭐 하면서 살아왔던 양반인가 한번 쭉 보니까 네. 그 아버지가 이승만 정권 안에서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거기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정문갑 그러니까 아버지 덕에 네. 굉장히 유복한 야.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대표 발의를 할 수가 있어 또? 야.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자료 찾아보니까 네. 지난해 서울시랑 울산시 임금 수준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충북이 82%, 강원대구가 75%, 제주가 71%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 수준이 막 지역에는 20% 이상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그냥 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보다. 그럼 이 격차 문제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격차를 어떻게 좁힐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도 수십 년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거 목소리 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예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고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그 국제노동기구 ILO 네. 회원국 중에 절반 이상은 단일 최저임금이래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하향식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적어도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뭐 미국, 일본 등등 자기 입장에서 되게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글로벌 스탠다드 그렇게 좋아한다면 이런 거 이제 대통령이 좀 나서서 근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경영계 입장의 얘기만 저렇게 대변하냐. 그러니까 물론 애초에 보수 정당의 지지를 받고 거기에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표방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냥 모든 걸 제가 뭐 노동자 얘기 왜 안 듣냐, 저거 답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의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려는 걸 그것까지는 뭐 뭐라 못한다 봅니다 저는. 근데 노동자들 지금 진짜 막 최근에도 양희동 선생님 돌아가시고 진압봉이 나와갖고 사람을 후들겨 패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심지어 이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거 보면 복지도 막 방산처럼 한다 그러면서 네. 이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 시장 얘기 나오고 뭐 경쟁 얘기가 나오고 아니 뭐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진짜 능력주의 경쟁 그렇게 좋아한다면 대통령도 능력주의 그 경쟁으로 보면 저거 못 버팁니다. 그렇죠. 한번 뽑히면 뭐 5년 동안 아무거나 하라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있는데 사실 그럼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권리도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지금 언론, 커뮤니티 등등 여기저기 막 포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이거 뭐 저희 뭐 좌파 뭐 무슨 좌빨스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도 빨갱이에요. 그 그렇죠. 기준에서. 거기 이제 좌빨만 그치. 하는데 뭐 극단 강성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 이거를 추구하는 게 윤석열이면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복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같은 당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본 분들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원래 복지라는 건 저들이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한 100이 있었다면 그걸 한 40, 50으로 줄이고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막 예산 난도질하고 악마화하고 이걸로 비판받았는데 아예 그냥 그건 이제 경쟁 시장이지. 거기 살아남는 데만 하지. 이게 시장 논리 아니에요. 네. 윤석열 자유지상주의의 폐의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얘기하시죠. 복지 얘기했던 거는
돈 내는 사람이 서비스 받는 게 복지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돈 하는 거랑 그쵸. 이제 10만 원 있는 사람이 이거랑 달라야 된다. 그렇죠. 1,000만 원짜리 그게 공정이다.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복지 받고 10만 원 내는 사람은 10만 원 복지 받아라 이건 거죠. 아니 이거 보면서 그 생각나는 게 왜 그 있잖아요. 그 대선 경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네. 유승민이 그 이제 윤석열한테 물어보잖아요. 복지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때 그 유명한 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이것만 하다가 두툼하게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게 복지다. 오세훈은 고루고루 하고 걔는 그게 두툼하게 그 하고. 유명한 이 짤이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고루고루. 그 최저시급 1만 원 나왔던 게 2017년도에 모든 후보들이 냈던 공약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일부 유럽 국가들이 최저임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나라들에서는 임금들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애초에 최저임금이 필요 없는 나라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런 나라들에는 없다라고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몇 년 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회의에서도 이 지역별 차등 그 적용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게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려면 그러면 중장기적인 통계 인프라가 필요하고 구분 판단의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하면서 뭐 이제 또 태세 전환이 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막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막 문제 없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언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남겨놔야 된다. 저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보수다. 이게 자기네들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뽑은 거 아니에요. 그냥 뽑고 자랑스러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야, 너 이거 찬성하냐 그러면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고 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하나 물으면서 이 약간 축구로 치면 이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압박 뭐 이거 메시처럼 몰고 가서 이거 해야 전술. 돼. 계속 까야 돼요 이거.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방어가 안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방어하면 사람들한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잘못됐지라고 하는 지점이 꼭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그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의 이제 뭐 한수 이런 사람들 정도로 극단적인 친구가 있다면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를 할 때 쟤 너무 그 과몰입한 애라고 저거. 그렇죠. 쟤 뭐 이것까지 옹호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받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시기잖아요. 요런 걸로 이제 주변에 열심히 밭을 갈면서 친구들이 이 쩔쩔매는 모습 1년 전에 막 족박하고 신났던 친구들이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맞아. 와, 우리 이거 일상생활이 중요한데 뭔 정치냐 하는 친구들한테 이 압박 많이 줘야 된다. 맞다. 요거 공 안 까면 이거 기회 맞아요. 날리는 거 90분인데 공을 왜 안 깝니까? 이거 그 가족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뉴스 많죠. 보다가 매번 기자회견을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치. 이번 찍으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그래 지지하다. 의미 아닙니다. 다들 대답을 하십시오. 맞지. 근데 그치. 약간 이게 저희가 이기려면 그분들을 저희 편으로 포섭하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롱하는 방식보다는 뭐 희두님이 얘기해주신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중에서도 뭐 당연히 이 사람이 만약에 두 사람이 있고 합리성을 띠고 싶은 제3자가 있다면 제3자를 포섭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왜냐면 이 사람을 막 너무 궁지로 넣어가지고 몰아붙이게 되면 압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더 싫어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당장 설득이 안 돼요 이런 분들 계신데 당장 설득하는 용이 아닙니다. 다음 또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 나왔을 때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해서 우리는 이제 또 압박에서 벗어나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다음 사진 하나 이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네. 이게 기본 서열 얘기하는 시대에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또 보네. 윤석열 당선인 시절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 빠르게 성장하면 된다. 아니 이게 양극화를 2022년입니다. 어떻게 해소하냐면 윤석열식은 일정 밑으로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양극화를 없애겠다는 거 인간을 같아요. 없애는 거구나. 인간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진짜. 들립니다. 그래 도태되는 사람들은 니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가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지 않냐. 그렇죠. 최저임금 안 받고 더 위에 한창 천상계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자기는 뭐 이제 여러 이유로 뭐 고모스 맞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도 자기의 그 아픔이 있을 텐데 뭐 저런 식으로 남의 아픔에 공감 못하는 거 공감 능력 결여인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뭐였지? 단어가 T. 생각이 안 나서. T. 네? T? 뭐 사이코패스?
아니, 네, 제가 얘기한 건 맞네요. 아닙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 네. 아닙니다. 멍청한 삼류 바보 정도로 하죠.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거 쇼츠 하나 누가 만들어 주시면 아니요, 아니요.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소녀시대님 소시오패스. 예. 아무튼 제 생각과는 다르고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댓글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네, 희도님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황희도님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넘어온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이명박 같은 사람 지지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새날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도저히 지지하라고 해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말도 섞기 싫어. 근데 저기 건너오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런 분들이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 물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강자에 달라붙어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이 심정을 물만 드시지 마시고요, 이든님. 네, 죄송합니다.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중요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부분 중에 하나도 사실 이 지점이었는데, 근데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있잖아요. 근데 자산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지표를 보면은 소득 불평등이 완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극화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가능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중위에 있는 분들을 그 중산층들을 넓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 이때까지 했던 거 다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진보 정치에 대해서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요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님이 예전에 그 진보 자유주의 말씀하실 때 저는 약간 노선이 거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물질적 결핍 그게 이제 억압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기본사회 말씀하신 거고 이제 거기로부터의 해방 그런 이제 자유 의미와 또 낡은 사고 방식으로부터의 이제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불합리한 제도 그걸 이제 깨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근데 지금 이 셋 다 자유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인간이 요 셋 다 지금 완전 방치하고 오히려 더 구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오늘 스팀 좀 많이 2주 만에 나와갖고 좀 세게 했는데 셌어요. 오늘 아주 셌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재훈이 다 덥더라고요. 5글자로. 아무튼 아니 저와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셀린님이 서결이 최저시급 받아라.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뭐 요 내용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종만이님이 뭐 댓글 채팅 남기시는데 지난번에 뭐 다림인가 뭐 해서 스팀 다림이 최윤아의 스팀 다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려버리겠습니다. 오늘 무서워 아니, 죽겠네. 지금 아까 중만이들 중에 유나님인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이제 희두님이 막 쏟아내니까 스팀 다리미로 막 다려버리고 싶다. 막 그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경쟁구도. 살기가 느껴지냐. 네, 아무튼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오이석의 지지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석의 지지지. 오늘 그 지난주에 좀 이어서 말씀드릴 만한 뉴스가 있어서 같이 먼저 앞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자발적 탄소 시장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그 쉐브론이라는 그 큰 우리나라보다 1년에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회사가 이 자발적 탄소 시장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서 자신들의 그 충당해 왔었는데 그렇게 샀던 탄소 배출권의 90% 정도가 전혀 우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40% 정도는 환경이나 지역 사회에 해를 끼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죠. 이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요 자발적 탄소 시장 인증 기관 중에 베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베라. 베스킨라빈스 말고. 베라. 누가 할까봐 얘기했어요. 기대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써리원 누가 할까봐. 눈에서 살기가 느껴져가지고 얼른 끝냈어. 베스킨라빈스 말고 베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산림청도 그 캄보디아에서 산림보호를 통해서 온실가스 65만 톤 줄였다고 자축했다가 아니었던 거 이제 뉴스 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인증 기관이 베라예요. 그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매우 큰 기관인데 이 회사의 CEO가 내려왔습니다. 자리에서. 이 쉐브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부터 지적되어 온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이 불투명성 그리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적으로 인해서 특히 가디언이 계속 갔어요. 영국 가디언즈. 네, 문제 제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CEO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라는 점을 보면서 이제 후속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요 자발적 탄소 시장 같은 게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정을 계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뭐 예를 들어서 희두님이 나 황희두가 50만 헥타르의 산림을 하겠다. 그러니 50만 원어치의 탄소 배출권을 줘 하기로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50만 헥타르 한다고 했지만 한 3년 후에 보니까 숲이 한 30만 헥타르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 30만 원만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50만 원을 그냥 받아. 왜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이걸 다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계가 크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 인증을 유엔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어떻게든 하고 규제도 좀 빡세고 절차도 되게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절차가 좀 촘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민간에서 이거 너무 하기 힘들어 얘기를 하니까 파리 협정에서 그러면 민간에서 한번 해봐 라면서 규제 하나 시키고 절차도 좀 간소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맡겼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네, 베라 같은 회사가 많이 크게 됐지만 결국 뭐 시민이 견제할 수 없고 국가들이 이제 견제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권을 결국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다가 결국은 탄소는 하나도 못 줄이고 산림만 파괴하고 댐지었다가 이제 선주민들이나 원주민들 몰아내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 나오고 결국은 이 베라의 CEO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라는 것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이 어떤 민영화라든지 네. 규제 완화 이거 MB 때부터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요것의 국제적 버전이 아닐까. 복지의 시장화도 있고요. 그렇죠. 다 그냥 시장처럼. 근데 그래도 물러났다는 게 좀 신기하네. 저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물러났지만 결국 그날의 그 밥에 그 나물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상민 아직 안 물러났죠. 그죠. 그렇죠. 박희영 석방되죠. 보석 그렇죠. 석방. 유닉은 캡사이신 세수 아직 안 했죠. 안 했죠. 참, 오늘 안 그래도 새날에서 시사 코너 앞에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된 문제는 하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생각이 바로 나네요. 진짜. 여기는 그래도 민간 기업이고 하지만 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거대 언론이 압박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물러나는 신용이라도 해요. 그 사람 CEO에서 물러나서 아예 퇴사를 한 건 아니고 결국 그 회사의 뭐 컨설턴트 이런 일을 다시 하긴 한대요. 근데 어쨌든 신용이라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더 철면피고 그러네. 눈치를 아예 안 보는. 우리가 세금 주고 저 사람들 돈도 주는데 보수도 챙겨주는데도 눈치를 하나도 안 보네. 지금도 술 먹고 있던데 아까 보니까. 오늘 그 막걸리 먹고 나 일 많이 빡세게 했다면서. 아니 심지어 근데 이명박 때는 왜 그런 얘기라도 쇼 얘기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족이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민심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이명박이 새벽에 뭐 뒷동산에 올라가서 뭐 아침 이슬을 불렀다느니 그런 눈치라도 있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오히려 맞아. 오히려 지금 가가지고 막걸리나 마시고 있고 흰 옷 입고 가가지고. 아니 그게 그때는 대우나를 밀고 나오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 4대강으로 포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눈치는 봤는데 지금 아예 안 아예 본다. 아예 없어. 거지. 희두님이 얘기했던 뭐 차등제 최저임금 차는 저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무슨 저런 멍청한 발상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런 수준이다 하는 상황을 이제 우리 베라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상황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나오는 소식이 요것도 신박해. 또 요거 웃겨. 올해 이제 유엔 기후변화회가 강사후총회가 예. 작년에는 이집트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나경원이 갔었고 올해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려요. 그리고 이 호스트 국가에서 의장을 배출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니까 아랍에미리트 사람이 의장을 맡아요.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의장이 술탄 알 자베르라는 사람인데 술탄 알 자베르. 네,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아랍에미리트의 산업부 장관 그리고 전 국무장관 같은 것도 했고 현재 국영 석유회사의 사장이에요. 석유회사 사장. 네. 그러면서 2010년부터는 또 기후변화 특사, 그러니까 나경원이 기후변화 특사였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아랍에미리트의 나경원이었던 거야. 석유회사 사장인데. 아니 근데 석유회사 사장인데. 정유회사 사장인데. 대놓고 나 그린워싱 한탕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재호님 이거 열받아서 바로 술탄 이거 적었었습니다. 이거. 사이코패스는 안 이름 적었나 보네요. 적어놨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견제해야. 이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예, 시민들이 견제. 술 타는 때 윤석열이 엄청 싫어했지. 물에 술 타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싫어하지. 술에 술 타면 좋아하겠죠. 여기는 술탄, 오로지 술탄이에요. 술탄. 네.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라는 재생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여기 설립을 또
이 사람이 주도하기도 해. 와. 다 한 거야. 와. 평가하기 쉽지 않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와. 눈치도 안 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럼 도대체 이 사람 오. 왕족도 아니거든요. 오.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오. 석유 기업의 사장인데 재생에너지도 하고 기후변화 특사까지 해. 오. 이거 약간 강원도 특별법의 모든 거를 오. 강원도지사에게 몰아주는 그런 모양새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 맞네. 약간 모든 길 로마로 통한다처럼 그 중간에 다 해먹는 느낌인데. 깔때기 아. 끝부분에 입 벌리고 있는 그치, 듯한 그치, 그치. 느낌이죠. 다 먹는데. 엄청난 걸 쥐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유엔에서도 이 에너지 기후변화 자문단 이런 것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선정한 사람이 또 우리나라 사람이네. 어? 반기문 총장. 와, 거기서 나와요? 우리나라 한대인들이 또 있어. 아. 웃기죠, 이 사람. 거기다가 또 미국이랑 영국에서 경제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하면 아랍에미리트의 석유를 관장하면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까지 담당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엄청 비판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특히 환경단체들은 그렇지. 어떻게 석유회사 사장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의장이 되냐. 아무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글로벌 그린워싱 행위라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놔 했어. 근데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그래도 이 사람 재생에너지도 하는 사람이요. 약간 반반이구나. 그러니까. 반반 개념? 평가가 쉽지 않지. 거의 반반 무만이야. 그렇죠. 평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리를 하나 합니다. 무리를 삐끗합니까? 해요. 삐끗해. 욕심 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올해의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의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이거든요. 사진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구나. 알체제 알아요? 알지 술탄. 술탄이 아니요. 술탄이요. 술탄인데 되게 젊은 사람인데요. 젊어 생각보다?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는 젊어 우리나라가 나이가 많은 거지. 그래. 중요한 지적이에요. 맞네. 근데 이 사람이 1월에 의장에 선출되고 네. 이제 2월부터 이 위키피디아에 이 사람을 검색을 하면 이제 이 사람 페이지가 뜨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 페이지가 떠요. 거기에 정크 튜너라는 사용자가 자꾸 이 사람 위키피디아를 수정을 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꼭 달라붙는. 수정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마케팅 담당자였던 거야. 와. 이 정크 튜너라는 유저가. 와. 이거 주작 아니야? 한마디로 주작인 거지. 그렇지. 말하자면은 대선 주자로 윤석열, 이재명이 나왔는데 나무 위키에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한쪽 캠프에서 계속 조작하고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와. 그렇게 주작을 한 거예요. 그 와. 뭐라고 했냐? 이 그림에 이제 올라옵니다. 이 네. 사람은 이제 국가의 청정 에너지 경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청정 에너지 경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 바가 많다라는 아. 말을 저 정크 튜너라는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마케팅 담당자가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쵸. 그럼 저걸 저렇게 수정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지. 그랬다가 계속 수정을 했다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자베르가 이 술탄이 기후 운동에 되게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도 넣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알자베르가 석유 회사 사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수십조 원짜리 한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 송유관 사업 같은 거를 계약도 했대요. 40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삭제해달라고 위키피디아에 이 정크 튜너라는 아이디가 요청도 하고 대신에 그 국제 투자 정도로 해달라. 그러니까 마사지를 송유관은 그렇지. 없애버리고. 그렇지 분식을 하는 거지. 분실을 하는 거지. 근데 일 잘하네. 일 잘하지. 근데 그렇지. 근데 되게 좀 꼬리를 너무 대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여러 개 좀 쓰지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디 똑같은 걸로 트위터도 쓰고 뭐 핀터레스트 썼다 걸린 거예요. 약간 보도에 저기는 그런 게 스파이일 수 없잖아. 있어. 네티즌 수사대가 없잖아. 저런 저기는 거는. 국정원 댓글 부대 같은 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 와서 배웠어야 돼. 이명박한테 좀 배웠어야 돼. 이명박 김관진한테 가고. 김관진한테 배웠어야 돼. 빡세지 빡세. 했다가 걸린 거야. 그대로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호 정크 튜너라는 자기가 했다고 이제 인정도 했어요. 위키피디아에다가 이제 인정도 했고 또 미국이랑 EU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바이든하고 유엔 사무총장한테 이 알자베르 이 사람 자격 없다. 의장에서 물러나게 힘써라라고 이제 촉구하는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현재 흘러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온라인 함줌이 아니다라는 거. 이 온라인에서 거는 술탄 알자베르라는 사람을 어디서 알겠어요. 일단 모르지. 검색해서 위키부터 넣어봐야지. 그게 맞아. 쉬우니까. 위키에 있는 내용이 챗GPT에 Who is 술탄 알자베르라고 쓰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잘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위키 보는데 그 위키에다가 조작질라도 걸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나름의 기계적 중립 받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석유회사 사람에다가 재생에너지 까는 사람이면은 양쪽으로 유능한 거고 균형 잡힌 거지 왜 이 사람이 의장이 됐다고 그린워싱이라고 욕을 해? 라고 해버리는 거 그럴 아니야. 수 있겠다. 그쵸. 건수를 또 줘버리는 거죠. 야. 이번에 딱 걸렸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생각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학습을 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뭐 저 정도까지 자리도 가고 일단 저 나라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시민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세금도 안 내니까. 맞네.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 근데 이 나라는 세금도 안 내니까 딱히 견제나 이런 게 시민 사회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제 정치하기는 더 힘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런 그 꼼수의 수준이 많이 뒤떨어지는 거죠. 네. 약간 90년대 약간 네티즌 처음 등장할 때 느낌으로 좀 한 거라서 저 이거 무료로 이거 갈 수 있는데요. 자기- 호텔만 하나 잡아주면 맞네. 850타 이거 보여줄 수 익명으로 있거든요. 욕했는데 뒤에 IPG도 다 뜨는. 맞아. 막 이거 막 그 G 뭐 HK 이거 황인데 이거 그런 거 해놓고 모르겠지? 맞네. 와, 근데 아까 온라인 그 한 줌 이거 아니다. 지금 이거 킬패스 약간 날린 느낌이거든요. 맞아 한반 네. 때리라고. 오, 스파이크 때리라고. 이거 스파이크 때리라고. 좋은데? 예. 왜? 아니 지금 뭐야? 아니 지금 막 날려줬다고. 뭐야? 날려줘갖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후지산 대폭발실로 막아 아니야. 날려버렸습니다, 날려줬네. 힘 빠졌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이랑 다 이제 엮여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점점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빌드업이 탁탁탁 되고 한 방 딱 꽂아버린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고 내 볼을 어떻게 또 넣을 것인가. 그렇죠. 상대 그리고 이 장난질. 공이 막 진짜 공이 아닌데 갑자기 축구에서 원래 공 하나로 하는데 그치. 공이 갑자기 수십 개가 들어왔어. 그렇지. 그럼 막 까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골이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심판한테 심판도 이거 상관없대.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렇지. 이 경기장을 바꿀 것이냐? 공을 다 치울 것이냐? 이 방법론이 다르거든요. 좀 그런 논쟁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종만이들이 안 그래도 저 희두님이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재우님 방송에 집중 좀 하세요 댓글 다셨는데 종만이들 때문에 사실 방송에 집중이 안 됩니다. 아니 뭐 말만 하면은 내 자리에 들어오겠다고 채팅이 오니까 시청자와 싸우는 것은 채널의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야. 네. 근데 지난주에 네.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좋았어요. 유나님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늘도 그 분은- 얘기만 하더라고. 아니 근데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보니까 유나님 대신 희두님이 계셔서 좀 서운해 보이는 댓글이 있던데 네, 서운함을 네. 푸시고요. 네, 저희 좋습니다. 방송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거 킬패스 왔는데 여기서 이상한 걸로 지금 아니 킬패스로 골 넣었잖아요 방금. 레이저 중거리 하나 꽂으려 그랬는데 지금 한번 아니, 골 멋있게 넣었어. 꽂으려고 아니, 했는데. 그 정도로- 심판이 갑자기 휘슬을 불어버리냐. 아니야. 그 정도면 골 넣었어. 망했습니다. 네. 자, 뭐 우석영 주제 오늘 끝났나요? 넵. 네,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한 줄로 얘기해 주세요. 술탄. 술탄. 이게 제일 기억에 남지. 술탄. 술탄을 모티브로 우리가 또 그런 걸 딱 볼 수 있으니까. 됐고 끝나고 술이나 먹자. 네. 보람님 가시죠. 쇼 미더 월드. 네, 이번 주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밤 11시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뭐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잘못됐다. 사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옹호를 하는 겁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대변하는 아니에요? 대변 네, 대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제가 전에 주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못 보셨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엔 다들 아시잖아요. 중요하죠. 네, 유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이거. 그렇죠.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유엔 상임 이사국은 이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5개국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표현을 했던 게 선도부 완장까지 찬 일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네, 그리고 비상임 이사국은 10개국인데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이렇게 15개국이 하는 회의를 유엔 안보 이사회,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안보리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은 이 회원국들이 다 지켜야 돼요. 지키는 척이라도 하든가.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기가 싫으면은 이게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국 5개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거부권 사용이 가능해요. 네. 근데 그 10개국 중에서는 비상임 이사국 중에서는 10개국 중에 7개국이 반대를 해야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진찬 완장찬 일진이라고 표현한 게 과도한 게 아닌 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비상임 이사국이 2년 임기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에 3번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게 재진입이 됐지만 2024년, 25년 이렇게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사진이 황중국 유엔 대사 사진입니다. 네, 사진 바로 보여주세요. 야. 네, 지금 그리고 어때 뒷모습이신 분입니까 아니면 파란 넥타이? 아니면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앞모습으로 보이는 분이 예. 그분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네? 바로 다음 사진이 있습니다. 예. 요거 말고요. 예. 네. 야. 저거 그렇죠. 뭐가 그래요? 그럼 아이, 이번 뭐가 저희는 그렇죠? 이거 그 다음 거, 그거 보여주세요. 네, 이거죠. 네네 이제 나옵니다. 네, 여기 이미지에서 왜요? 네, 추임새 감사합니다. 살려주는 네.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혹시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미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활동할 임기 동안 같이 활동할 나라들이 오른쪽에 보이시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였고 저게 지금 직전에 나온 그래픽이라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금 시에라리온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제 마지막 줄에 보이시는 거는 서방이 미는 슬로베니아가 러시아가 미는 벨라루스를 이겼습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제가 이 소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론의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 언론? 한국 언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게 괜찮을까? 이 그렇지. 2가지 문제인데 제가 계속 이 소식을 다루려고 밤에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11시가 넘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는데 그 기조에서 키워드를 2가지를 뽑아보면 딱 이겁니다. 북한 핵 그리고 한미일 공조. 근데 이 자매품으로 뭐 삼각 공조, 안보 공조 등등 이런 단어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뭐 새날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미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렇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높아진 위상으로 봤을 때 유엔에서 뭐 북한 보고 한 소리 하고 일본, 미국 뒷공문이 따라다니고 이게 한국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근데 다른 역할 더 우리나라에 고유하고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미도 있고 이익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사회에 대한 것마저도 너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헤드라인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 뭐 언론사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다 비슷한 걸로 뽑아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꼭 집으려고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연합도 어떤 이슈들은 헤드라인에는 그걸 살짝만 넣는다고 치면 들어가서 눌러보면 그 소제목으로 있잖아요. 네. 바로 또 뭐 일본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한미일 공조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두 개를 꼽기는 어려웠고 얼마 전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북한이 WHO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이 선출이 된 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우려라고 하면서 유엔 권위를 무시해온 북한이 집행이사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북한 보고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요. 근데 그 앞서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북한 보고 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굳이 한마디 더 얹은 거잖아요. 미국 형님도 한마디 했으니까. 사실 뭐 우리 날리면 형님도 한마디 날리면 했으니까. 형님 한마디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네. 왜냐면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숟갈 얹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과 상반되게 중국이 최근에 한 발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어느 한쪽 우려만 중시한 적이 없다. 이게 대놓고 내가 북한이나 뭐 남한 편 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리와 이 국익을 추구하는 건데 지금 이런 언론들의 행태를 봤을 때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 워딩을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에 있어서는 뭐 기계적 중립 외치고 뭐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한국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상임 이사기국이 된 거
저 이거 자체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국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기사들이 진짜가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라고 하더라도 우주 발사체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발전, 우리나라 국익에 대한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잘 돼도 좋은 거죠. 그걸로 뭐 윤석열 정부를 까거나 거기에 대한 노력들까지 평가절하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 비상임 이사국을 가장 많이 한 게 일본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3번 하는데 일본은 12번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호시탐탐 상임 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도 솔직히 우리나라도 당장 상임 이사국에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어느 나라가 안 하고 싶겠습니다.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 이사국에 추가로 들어가는 걸 견제하려고 하는 기구 UFC라고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일본이 계속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 된 거에는 깊은 유감이라고 하면서 비상임 이사국 되자마자 우리랑 국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론에서부터도 한미일 공조 이렇게 빨아대는 걸 보니까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는 없는 게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본한테 해왔던 행태를 보자면은 뭐 우리나라 군인들 일장기에 경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뭐 전범기 달고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가지고 훈련하는 거. 그건 최근에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뭐 일본은 전범기 맞는데 우리나라가 나서서 아니라고 해주질 않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론들도 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이런 기조로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햇살무늬라고 보여주는 언론들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에 빗살무늬도 아니고 햇살무늬, 어처구니가 없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까 뭐 희두님이 얘기해주신 게 이게 차등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이 단순히 뭐 그냥 양극화를 부추기고 뭐 의성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기후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국격이나 국가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고 이걸 끌어내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하나하나 말씀이긴 하죠. 하나하나 말씀이긴 한데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못하는 거지 기대도 안 했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국민 하나하나가 각자가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한테 기대할 게 없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힘낼 상황이 없잖아요. 근데 힘낼 상황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만 보면은 당연히 힘낼 게 없죠.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이 있고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힘날 게 없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 대놓고 너무 모자란 소리를 하다 보니까 뉴스 보는 게 즐겁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로는. 왜냐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이 네,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내뱉는 말과 뒤로 하는 행태가 다르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원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내 뒤에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것들이 못해서 딱 이런 인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윤석열이 제일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준이 제일 낮고. 근데 그거를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보여주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 전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건데 아무리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전에 정부가 싫었든 뭐 어떤 문제든 뭐 윤석열을 찍었든 지금은 윤석열한테서 돌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만큼 많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여론조사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70대 이상 말고는 지지하는 층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희망적이지 않나, 힘을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웃기고 한미일 공조하라고 비상임 이사국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자꾸 한미일 얘기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그쵸. 특별한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딱히 떨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네. 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한미일도 한미일이지만 미래에는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이랑 사실 정말 잘 지내야 되는데 그쵸. 괜히 그쵸. 신남방 신북방 했던 게 아닌데 네. 지금 아세안 국가들
전부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아니면 독재 정권이나 일당 독재하거나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표가 되게 잘했던 게 경기도가 분단되어 있잖아요. 사실 네. 개성 같은 곳들도 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걸 평화로 바꿔서 평화 ODA 같은 걸로 평화로 브랜딩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비상임이사국 들어가서 우리의 이 상황을 평화로서 얘기한다면은 다른 브랜딩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권위주의 국가들과 다른 얘기를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명분이 있잖아. 우리 비상임 이사국이니까. 그쵸. 안보리에. 맞네.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이니까 명분이 있잖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생뚱맞은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참고로 이번 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수행할 과제가 어떤 거냐면 지속 가능한 평화,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와 평화 안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랑 정반대 되는 거 아니에요? 한미일 공조와도 상관이 없다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한미일 뭐 삼각 동맹, 삼각 공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솔직히 지금 하는 거 보면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되는 거를 우리는 이때까지 막고 있던 스탠스였는데 뭐 근데 이거를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되도록 물심양면 밀어줄 것 같고 또 뭐 양안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전쟁이라도 나면은 미국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나 무기 같은 거 다 지원해줘 버릴 것 같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24년, 25년이 2년 동안 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임기 동안 윤석열이 꼭 다 대통령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그 막 아니, 그러니까 전시작 정권을 얘기한 분은 막 빨갱이가 되고, 그렇지. 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좀 찾아보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떠한가 봤어요. 전 되게 무섭습니다. 뭐냐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결과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자기 이디안- 지지로 끌어와. 예를 들어 이디아민 같은 사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 뭐 예를 들어 네. 뭐 폴포트 에르도안이나 뭐 이런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지. 오히려 공감할 수 있겠네요. 그 이게 저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국내에서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처럼 떨어져도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통 이제 지도자들은 막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여러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 일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가질 것이고 이게 역사에 남는 걸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걱정이고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게 뭐 지난번 4.3 때는 윤석열 대통령 가지도 않고 그 한덕수 총리가 갔죠. 이제 추념사 하는데 거기서 막 IT 발전 공약 얘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네. 어제 저희 참여정부 평가 포럼을 봤어요. 어, 그 레전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노무현 레전드. 대통령. 근데 거기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핸드폰 강국이 되고 정보화 강국이 된 건 참여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전 정부가 잘했기 때문이다. 를 참여정부 끝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런 격을 우리가 잊지 말자. 윤석열 보고 못된 거 배우지 말고 정말 지도자의 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그거 보면서 자기네들 공인 것처럼 하고 뭐 이번에 그 우주 그 발사할 때도 네. 막 자기네들 덕분에 성공한 것처럼 하고 그렇지. 이게 피켓 들고 있는 거 저 근데 솔직히 사진 너무 웃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여튼 되게 이상한데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속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정치권에서 모든 걸 다 하길 바라는 건 제가 봤을 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이 양적인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에만 맡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정치는 정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민주 시민들이 결국 이게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란 구호가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슬로건 한 줄 기억하자가 아니라 그렇지. 실제로 시민들이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뭘 할 것이며 저희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할 것이고 또 이걸 보는 고관여층은 또 저관여층한테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각성을 하고 연대 힘을 넓혀가자 폭을 넓혀가자 이거기 때문에 그냥 정치인들 알아서 하겠지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의지가 있어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다 뭐 애국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색과 이런 걸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 자체가 다 그런 의미들과 고민들을 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모두가 다 뭐 외교를 해야 된다 이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윤석열 입맛에만 맞는 기사를 뽑아내고 있고 아니면은 꼭 미국한테 기울어진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적 중립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국한테 기울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으려면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제 끝났나요? 네. 그 사이에 우리 그 건스맘님께서 새날 멤버십 가입해주셨고, 와우. 또 미야킴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근데 참 힘드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말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정재우의 노가리 넘어가서 약간 시청자분 이 정재우의 노가리 타임은 뭐냐 그러면은 약간 시청자분들이 너무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열받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쵸.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그 보람님 말씀 주셨던 대로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안보 걱정해야지 뭐 후쿠시마도 있지 많잖아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요즘 제일 그 걱정되신 게 뭔지 하나씩 올려주시면은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킨 시키셔야 돼 안 끝나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리 또 황 이사님 계시잖아요. 아니 그게 뭔 상관이죠? 맞네. 히트버스터네. 집에 안 먹태도 가려고? 좋은데 예. 아무튼 근데 약간 그게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 걱정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약간 오랜만에 그 결혼식 때 제 거 봉투 받아준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요. 아니 들어보세요. 별로 안 궁금한데. 들어보세요. 네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후쿠시마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걔는 그냥 물어보는? 보수. 완전 보수. 왜냐면 중도도 아니고 보수. 왜냐면 군대를 그 저기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 이후에 완전 그러니까 보수는 약간 뭐 그런 쪽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왜?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러니까 안보는 그런 보수다라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런 프레임이 그치. 있으니까 강하지. 그런 걸 지지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걱정하더라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이게 후쿠시마 진짜 전 국민이 걱정하는 거다. 윙크님 다 걱정인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제일 걱정이죠. 이거 봐봐,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채팅창에 썬님이 남겨주신 거 윤석열 네. 쌍눈동 다음에 어떻게 지우냐 이게 어. 저 진짜 걱정이에요. 네. 100%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이걸 치우기 위해서는 한동안은 초창기에 시간 거기에 쏟을 거 아니에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렇죠. 그럼 저기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니네는 맨날 문재인 정부 탓한다고 뭐라 하더니 니네도 똑같네라고 분명 그 언론이 막 나팔 불 거예요 또. 그렇죠. 똑같지가 않은데 똑같은 그쵸? 것처럼. 그렇지. 똑같지 않은데 얼핏 보면 똑같거든요. 저간층이 보면 그러게 이재명 다르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예를 들어 됐다고 치면 그렇다더니 왜 자꾸 윤석열 이것만 치우고 있대? 근데 지금 그러니까 더 여기저기 막 뿌려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예 망쳐놓기 위해서 네, 뭐 네. 1년 안에 수습할 수 있으면 이거 2년 3년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니네도 똑같네? 하고 또 다시 가져가려고. 이거에 대한 플랜을 지금 당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100% 어쨌든 이거 한번 옵니다. 이거 타이밍. 솔직히 진짜 박근혜보다 심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합쳐놨죠. 그러니까. 진짜 다 합쳐놨어요. 저기 있는 진짜. 사람들 다 고루고루 해놨죠. 실제로 왜냐면 박정희 그러니까- 전두환도 안 했던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튜브 보다 보면 왜 요즘 투표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로. 가장 최악의 대통령 해갖고 뭐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윤석열 이렇게 있으면은 윤석열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보면. 어디 자료? 그것도 언급하기 좀 그렇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정재우 참고해주세요. 연구소. 뭘 써놓은 거야 아까 얘기한 정재우 연구소 뭘 써놨어요? 예, 뭐 술탄이나 써놓고 있지. 아니야. 아니 방금 술탄 필요 없다 했는데 술탄을 써놓으면 뭐 합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야, 키워드지 오늘- 않습니까? 술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 무섭네, 사법부 오늘. 건드리고 의회도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솔직히 이거는 군대로 쿠데타만 안 했다 뿐이지 완전 다른 기관이나 이거 견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 저쪽 이 자칭 보수 정당에서 그나마 전직 대통령이라고 좀 부르는 편이긴 해요. 물론 IMF부터 여러 가지 이 뭐 예를 들어 뭐 3당 합당이라든지 뭐 비판받을 점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하나회를 없앤 게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나.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김영삼 하냐 하는데 그건 앞에 얘기했으니까 그냥 잘 이제 그렇게 차이점을 그쵸.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일본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된다 이런 얘기라도 했어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쌓아온, 물론 그 이후의 행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많이 좀 비판을 받긴 했는데 좀 민주화 운동을 했죠. 그렇죠. 민주화 운동하고 닭에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왜 콧물을 흘리죠? 아니야. 중요한 역사 얘기하고 있는 누가 콧물을 흘렸다고 그래? 콧물 먹어. 아니야. 네, 중요합니다. 역사 이게- 우리가 역사 공부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지금 희두님 얘기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뭐 내부 총질을 자꾸 오늘 지지자들이 화난 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내부 총질. 아니 뭐 이거 포지션이 오늘 이상하게 여기가 내부가 잡아가지고. 아닐지도 몰라요. 아 그런가? 근데 저희가 그 공부 모임에서도 네. 그래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열띤 토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부를 어디까지를 내부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맞네. 있고 저희가 청년들과 사실은 함께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고 이런 있습니다.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현안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재밌지.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 이거 하면 지금 이거 현안이 아니네 하고 이제 나중에 봐야지 하고 안 보게 된다. 그거는 저기 종만이들 브이로그로 하라고 하자. 정말. 네. 사실 아바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리는 거는 되게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영상화해서. 이게 청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조직화되고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같이 공부하고 이런 얘기들 나가는 거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청년들이 그냥 정치 한 자리 얻으려고 네. 헛공부하고 저거 뭐 조직 만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그 사람들을 어떤 특정 누구를 뭐 옹호하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같은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 지지자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 또는 뭐 정치인으로서 또 내가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행정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배지를 달고 단순히 배지 달고 싶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 포지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말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은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계속 실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힘도 안 있습니다. 실어주고 무슨 흔들리는 리더십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당원주련에서 소통 방송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또 효능감이 확 생기더라고. 난 내려올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네, 저는 왜 알겠습니다. 우리 그 아바나의 그 우리 요즘에 소모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간만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쭉 봤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위기, 뭐 전기가스 요금, 다 있죠, 뭐 거기. 인상, 또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 문명 전환. 그치. 그런 현재 윤석열 정부도 문제로 이제 맞닥뜨렸지만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공약 안에 다 있더만. 맞아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여기 채팅창에 또 무역 적자 세수 부족 문제 또 얘기해 주신 분 계신데 무역 적자 지금 15개월인가요? 뭐 계속 지금 뭐 지표 안 좋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세수 부족 같은 경우에도 부자들 감세해주고 그 빈 나머지 돈을 서민들의 돈을 채우려고 했던 거 박근혜 정부 때도 막 담배세 올린다 그러고 뭐 했던 네.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아까 HT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말씀하시면서 제일 저거 힘든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반대 운동하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인 건데 이재명 대표였으면 지금 저렇게 가만 안 둘 것 같거든요. 가만히 안 두지. 머리채 잡고 뜯고 어떻게든 죽여 살려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요구할 것 같아 일본에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말 못 버리게. 네. 근데 뭐 윤리적으로 못 버리지 말아라고 해서 말 들을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야지. 어떻게든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그리고 안타깝죠, 저 사실 기회를. 뭐 윤석열도 지금 뭐 일본이랑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한 몇십 년간 대일 적자가 지금 거의 누적된 게 1,000조 가까이 된대요. 그렇죠. 근데 이 1,000조 가까이 되는 누적 적자 중에 그 가장 폭이 적었던 때가 언제냐?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노노 재팬 내쳤던 그때. 그러니까 이제 관광 안 가고 또 일본 제품 안 쓰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예전부터 일본이 뭐 가마우지 경제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한테서 흑자만 계속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그 구조를 문재인 정부 때 뭐 사실은 무역 전쟁이라고 했지만 전쟁도 아니고 일본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했던 그랬죠. 거고. 근데 그거랑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 무역 적자 나는 거를 마치 조선일보는 뭐 중국을 뛰어넘으니 세계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마치 비슷한 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다른 건데 맞아요. 같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베도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 막
맞아요. 신문에서 비판도 네.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된 직후에는 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힘을 막 실어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로 갈라치기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욕이라든지.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설령 뭐 좀 기대했다가 기대만큼 왜 이렇게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윤석열을 보면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 거를 또 느낍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그러니까 되게 얘기가 길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 갈라치기라고 하긴 또 그렇고 실제로 네, 불만을 맞습니다.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또 안 붙이면 또 이제 왜냐면 근데 저는 갈라치기가 들어오기 좋은 그러니까 약한 고리들을 건드리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네, 딴 맞습니다. 데서 또 그렇죠. 이러면 뭐 우리가 갈라치기냐 이러니까 자꾸 이 말이 길어지니까 저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런 불만을 표하는 거랑 집요하게 뭐 문재인 뭐 하고 좀 하는 건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거랑 별개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디까지 내 편을 할 것이냐 이게 아까 앞에 얘기하신 거고 맞습니다. 재훈님한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요? 예. 이동관 아들 지금 뭐 하는데요? 아까 무엇이든 물어보라 해갖고 물어보시는데 뭐 합니까, 정재우 지금? 연구소 대답하세요. 지금 저 학폭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성하고 아니 있는 지금 거 뭐 하냐고 하길래. 지금 내가 어떻게 해라? 반성을 해요? 반성을 안 하는 것 뭐든 같은데?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예, 왜 화를 그렇죠. 냅니까 또? 예, 아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뭐든 물어보라 아니 제가 했지. 이거 히든한테 오늘 좀 서운한 게 이거 제가 대일 적자 딱 이거 수치로 해갖고 딱 노노 재팬 했는데요. 그걸 안 받아주네. 아니, 나 여기 오늘 바로 여기 부산 멘트. 나 오늘 이거 얘기해 주려고 제가 했는데 지금 그냥 여기가 여기가 받았어요. 받았구나. 네. 저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네. 미래 권력이 받아주셨구나. 네. 예. 아무튼 이제 슬슬 황희도의 노가리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아니, 네. 아니 아까 종만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정재우의 노가리 타임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견제하는데 제 종만이한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소신마다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합니까?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황희두를 밀어내서 스팀 다리미로 갈 건지 최윤아의 아가리로 올 건지 이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두 자리는 안 됩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는 뭐 황희두 밀어버리고 스팀 다리미로 달아버린다 그러더니 얼굴을 아니 뭐 이거 그래서 갑자기 그때는 오늘은- 좋아하시더니 아니 왜 오늘은 오늘은 갑자기 정재우한테 이거 표적 딱 해갖고 총질하고 이거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싹을 짓밟지 마세요. 아니 새싹 그렇죠. 새싹 직밟는 게 아니라 노선 확실히 그 노무현 재단 5기로서 제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제 6기 후배 제가 확실하게 책임입니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채팅을 하십시오. 예, 홍보를 하신 거군요. 이렇게 노무현 그렇지. 대통령. 리더십하게 6기로 또 네. 가입했고 굉장히 깨어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종만이들 구독 한 번씩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영상이 재미있어요. 자, 이거- 히든님 마지막 그 한 말씀 하시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게 이번 주 금요일날 부산에서 제가 북토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있나요? 네, 민주당 부산시당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지금 부산 와 이거 중요하거든요. 거의 술탄 아저씨급의 약간 네. 그 이거 부산 주장이네. 중요하면 지금 부산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산을 부산 무시하는 게 지역이 아니라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산 당원들과 어떻게 각성을 하고 어떻게 이 목소리를 낼 것이냐. 해서 이제 북토크를 가는 게 하나 있고 그 갔다 오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다들. 부산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답답함을 풀고 있을까? 그렇죠.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9시 히드버스터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겠다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북토크랑 예. 히드버스터는 따로인가요? 따로죠. 네. 뭐 네. 두 개나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입니다. 따로구나.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 노가리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자, 오늘도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 남겨주시면서 오늘은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번 싸우는 거야.